생활 속의 한자의 의미를 풀어주는 시기오만가지 소범식입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에 있는 삼청각 일화당에서 장절례 결혼식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결혼식 장소의 이름으로 일화당은 아주 적당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일화당의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친척 간의 호칭에 대하여 아주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척이라고 할 때 친은 아버지 쪽을 말하는 것이고 척은 어머니 쪽, 즉 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당자는 일화당에서처럼 집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도 있지만 친척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당자와 조카 질자 그리고 계집 여자를 쓰는 당질녀는 우리말로는 집안의 여자 조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 조카는 당질녀에서 계집 여자를 빼고 당질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나 한자말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아니면 당질이라는 말이 그냥 싫으면 집안 조카라고 하면 됩니다. 참말로 쉽죠. 어느 쪽을 부르던 여러분이 부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질녀인 조카는 저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당질녀는 저를 당숙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한자말이 너무 어려우면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면 됩니다. 아저씨라고 하면 동네 아저씨, 군인 아저씨가 생각이 나서 집안의 어른들에게 예의에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주저하게 되는데, 아저씨는 아버지와 같은 학렬에 있는 아버지의 친형제를 제외한 남자를 이르는 말로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네에 있는 슈퍼 아저씨와 구분하기 위해서 집안 아저씨라고 하면 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촌수를 붙여서 오촌 아저씨 또는 칠촌 아저씨라고 부르면 됩니다. 참고로 짝수촌은 형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화당에 쓰인 글자들은 모두가 쉬운 글자들입니다. 한번 이 글자를 읽어보실래요? 제가 집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이렇게 생긴 화자는 처음 보는데 집사람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활화자 이 글자는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이 알고 있는 아주 쉬운 글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긴 활화자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럼 글씨를 쓰신 분이 잘난 척 하려고 쉬운 글자를 어렵고 복잡하게 썼을까요? 아니옵니다. 글자를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쓰신 것은 작가가 의도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활화자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화자는 서로 다른 크기의 피리를 이어놓은 것을 마치 여러 사람이 부는 것 같은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자세히 그리고 여러 번 보시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럼 활화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각각의 재료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리를 할 때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맵게 되고 간장을 적게 넣으면 싱겁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많이 넣게 되면 이상하고 맛이 없는 요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싸고 좋은 재료가 아니라 각각의 음식 재료가 얼마나 조화를 이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화라고 할 때 여기에 쓰인 화자가 바로 화할 화자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들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그리고 자기만의 특징적인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악기의 소리가 좋다고 해서 소리를 크게 하거나 자신이 없다고 해서 소리를 느리게 연주를 하게 되면 듣기 좋은 음악 소리가 아니라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연주자 개인의 기량이 아니라 다른 연주자들과의 화합입니다. 화합. 여기에도 화할 화자가 쓰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화와 화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리고 결혼한 모든 청춘 남녀들, 화할 화자의 의미를 깊이 새기시고 조화와 화합이 있는 결혼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을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